네, 반갑습니다. 각인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정우입니다. 오늘은 배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간단한 총평과 함께 몇 가지 문제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2026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부 객관식 문항들에서 조금 경우의 수 계산 문제들이 좀 많이 복잡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우의 수 문제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쓴다든지 사고력이 필요했던 문항들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들은 배제고가 원래 이제 모의고사 연계율이 많이 높긴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됐던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법한 문제들도 다 모의고사에서 기출문항들로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을 만한 시험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이제 17번에서 19번에 있는 세 가지 경우의 수 문항들이 좀 많이 핸디캡이 작용했던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은 92점 이상, 그리고 2등급 컷은 79에서 80점 초반대 정도까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몇 가지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16번 문항은 이제 2차 함수와 그리고 2차 부등식 관련된 문항이죠.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했었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두 2차 함수 f랑 g라는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가조건 봤더니 fx 그래프가 x축에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럼 여기서 fx를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fx를 ax 제곱이다 라고 줄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기서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나조건에서 봤을 때 두 부등식 fx 더하기 gx라는 2차 함수 두 개를 더했을 때 걔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나올 수 있나를 생각했을 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 더하기 g라는 좌변에 있는 식 자체가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으로 내려가구나 라는 부분을 여기서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gx도 바로 마이너스 ax 제곱 그리고 bx 그리고 마이너스 3b까지 빠르게, 그리고 문자를 최소한 줄여가지고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나조건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조건 봤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가 f2-ge 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을 봤을 때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 결국 f-g라는 게 2차 함수인 건 알고 있고, 왜냐하면 최고차 함계수가 지금 0으로 안 날아가죠. 뺐을 때. 그래서 두 개를 뺀 함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로 남아있는데 걔가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즉 축이 2다라는 것까지 다 해서 알 수 있었다. 축이 x는 2다라는 거를 다 조건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에서 g를 뺀 식을 한번 볼게요. fx 빼기 gx. 자, 이 식을 뒀을 때 fx ax 제곱에서 gx를 빼면 2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b가 될 텐데 얘가 축이 2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최고차항 2a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전개했을 때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8ax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바로 b가 얼마다? b가 8a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x식 자체를 fx 빼기 gx식 자체를 다 a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 전개를 좀 하면 2ax 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24a 이렇게 a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면 여기서 8a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거는 16a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다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식들을 구했다. 근데 마지막 조건을 봤을 때 fx 빼기 k랑 gx 빼기 k를 곱해가지고 0이 되는 이 식 자체가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대. 그렇게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7개다 라고 줬습니다. 자, fx 자체는 지금 ax 제곱 이렇게 돼 있고, gx는 이것도 지금 a에 대한 식으로 좀 바꾸면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에 b가 8a였기 때문에 8ax 마이너스 24a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 결국은 축이 최고차항 계수 a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a로 묶었을 때
x-4의 완전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a 나오니까 마이너스 8a 이렇게 돼가지고 4,-8a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어떤 2차 함수인데 두 개의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엇갈려 있는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자 그려봤을 때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0,0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fx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이면서 4,-8a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성하고 있다.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걔가 그 두 가지 함수가 k라는 y값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k가 지금 정수여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k가 만약에 0보다 위쪽에서 형성이 돼버리면 무조건 만나는 점이 생기기 때문에 k가 결국은 음수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정수,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겠지. 왜냐하면 0은 이미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0일 땐 안 되고 그 다음 작은 숫자인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쭉 와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7까지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은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이 위로 볼록인 gx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8a 이 마이너스 8a가 결국은 마이너스 7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7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된다. 같아도 되죠. 같았을 때도 마이너스 8은 여기 속하지 않기 때문에 k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8도 만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고 8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13 더하기 g13을 봤더니 결국 f 더하기 g식을 봐야 되는데 f 더하기 g식을 해봤더니 2차 항인 ax제곱이랑 마이너스 ax제곱은 날라가고 결국 bx-3b가 남는다. 거기다가 13을 대입해버리면 f13 더하기 g13 대입해버리면 13b-3b가 남아서 결국은 10b 즉 b가 8a였기 때문에 80a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80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a에 대한 부등식에서 80 양변에 80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80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최대값은 결국은 얼마? 80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0이 됩니다. 자, 17번 문항도 강남권 내신 기출 문제에서 많이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수학 4과목이 있고 그리고 과학이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두 학생 A, B가 8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해야 돼. 자, 가조건 봤더니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의 과목, 각각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조건이 가조건.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A가 선택하는 3개, 그리고 B가 선택하는 3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즉 겹치는 과목이 1개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하게 이 8개의 과목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과목이 하나가 있도록 배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봤더니 겹치는 과목 1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8과목 중에서 겹치는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81. 그래서 각자 A, B가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리고 A가 가져가는 2가지 과목이 더 있어야겠지. 그래서 남은 7개 과목 중에서 A가 가져갈 2과목 선택. 그리고 남은 5개 과목 중에서 B가 가져갈 2과목 선택해버리면 결국은 각자 3과목씩 가져가면서 한 과목이 겹치게 되는 형태의 전체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곱해주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8 곱하기 7, 6 나누기 2 그리고 5, 4
나누기 2라서 약분 좀 해버리면 자 56에다가 3 곱하면 얼마죠? 56 곱하기 3 168에서 10 곱한 거니까 1680이다. 얘가 전체 케이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뭘 빼야 되냐? 여사건으로 뭘 빼야 되냐면 자 한 과목이 겹치는데 A가 수학을 포함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가 수학이 없을 때 이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A가 수학이 없을 때 그러면 A는 과학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 4과목 중에서 A가 3과목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B가 선택해야 되는데 B가 A랑 한 과목은 겹쳐야 되니까 이 A가 가져간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B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하나가 겹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더 뽑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과목 몇 개입니까? A가 선택한 3과목 제외하면 전체에서 5과목 남으니까 거기서 3과목 선택하는 게 B가 나머지 2과목 선택하는 게 나머지 2과목까지 해서 총 3과목을 다 선택하는 케이스다. 자, 이것도 계산을 해버리면 4 곱하기 3 곱하기 5C이니까 10. 그래서 120까지가 되겠죠. 자, A가 수학 안 선택하는 케이스랑 B가 수학 선택하지 않는 케이스, B가 수학 없는 케이스도 동일하겠죠. 얘도 마찬가지 120까지 될 것이고 그리고 A, B 둘 다 수학이 없는 케이스 있을까? A랑 B가 둘 다 수학이 없는 케이스. 이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A랑 B가 둘 다 수학이 없다는 소리는 둘 다 과학만 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이 4과목밖에 없어. 그러면 4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겹쳐가지고 3개 가져갈 수 있나를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죠. 최소 5개의 과학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은 불가능하다.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전체 케이스 1680에서 A가 수학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B가 수학 안 가지고 있을 때를 빼주면 240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1680에서 240 뺀 144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언뜻 봤을 때는 좀 거리 문제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조금 좀 복잡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잘 들어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A랑 B랑 가로층이 똑같아, 그치?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의 합이 4, 즉 오른쪽으로 4칸 간다 이 뜻이고 전체 이동한 길이는 16이어야 돼. 그럼 가로 이동한 길이 4까지 포함해서 16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래 위로는 12칸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한 번 지나간 도로 못 지나간다 이런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얘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세로줄이 몇 개 있느냐를 봅시다. 자, 일단 A에서 출발하니까 이 세로줄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로줄도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세로줄은 총 5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로줄에서 몇 칸씩 움직이는지만 선택을 하면 가로줄은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로줄은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거는 결국 이 5개의 세로줄에서 몇 칸씩 움직이느냐. 근데 그 움직이는 거를 다 합했을 때 12개가 된다라는 부분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줄을 12개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분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3칸씩 갈 수 있으니까 3, 3, 3, 3, 0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 3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얘는 그냥 가는 이런 형태의 경우가 되겠죠. 물론 얘 배열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에서부터 바로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0 그리고 3, 3, 3, 3 이렇게 5가지 숫자를 배열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3, 3, 3, 그리고 2, 1 이렇게 된 케이스 있습니까? 두 칸만 올라가거나 아니면 두 칸만 내려오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 유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2랑 1이 결국 붙어가야 된다는 거입니다. 자, 세 칸 올라왔다가 두 칸 내려갔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세 칸을 올라가거나 세 칸을 내려가거나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 칸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두 칸을 올라가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한 칸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2랑 1이 묶여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좀 특수한 케이스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333이 아니라 33222 이것도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도 2가 3개나 있는데 이것도 좀 유의 깊게 봤을 때, 자 그럼 두 칸 올라가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칸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나? 내려가는 건 가능하죠. 두 칸 올라갔다가 다시 두 칸 내려가는 건 가능한데 그 다음에 다시 두 칸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두 칸이 지금 3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총 12가지를 5개에 분배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1번과 2번 케이스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단순하게 그냥 33330을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총 5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2번 케이스는 2랑 1이 같이 묶여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그렇다면 4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같은 상태이니까 총 4가지. 근데 거기서 2랑 1 안에서 순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서 총 8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3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들이 많았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런 난이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또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고 1학기 수고 너무 많았고요. 여름방학 잘 준비해서 2학기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